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한 잔, 아니면 토스트 한 조각?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노란 친구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내일부터 바나나를 찾게 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몇 개월 전 일이에요. 당시 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늘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영양학 관련 논문을 읽다가 바나나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나나를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나나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바나나가 우리 몸에 주는 가장 대표적인 효능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바나나는 정말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05칼로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칼로리는 대부분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포도당, 과당, 자당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서 우리 몸에 빠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요즘 운동하기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먹고 가는데 확실히 운동 중에 힘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의 당분은 인공 설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바나나의 천연당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 일반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하지만 바나나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칼륨의 보고라는 점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대략 3,500mg 정도인데 바나나 한 개로 그중 12%를 충족할 수 있어요. 칼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나트륨 섭취가 과도한 경우가 많아요.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이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요. 또한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도 필수적이에요. 특히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죠.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면 부정맥이 생기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운동선수들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칼륨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포츠 현장에서는 바나나가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져요.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능은 소화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바나나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신기한 작용을 해요.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면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식을 돕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세균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으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져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바나나는 변비 해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에 더 효과적이에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반면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져서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에 더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선호해요. 씹는 맛도 더 좋고 소화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예요. 바나나에는 비타민C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 하루 권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바나나가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도 주목할 만해요. 도파민과 카테킨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주거든요. 특히 도파민은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바나나를 하나씩 먹어요.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칼륨뿐만 아니라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바나나 같은 자연식품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또한 바나나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죠. 섬유질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보면 바나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건강식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능은 체중 관리에 미치는 도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당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바나나의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해주거든요. 또한 바나나의 천연당은 단 것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켜줘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인공 단맛 대신 바나나를 먹으면 훨씬 적은 칼로리로도 단맛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간식으로 바나나를 자주 먹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 회복도 빨라지고 다음날 근육통도 덜하더라고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당이 근육의 글리코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는 대사 촉진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일곱 번째 효능은 뼈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은 뼈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면 뼈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그네슘 없이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도 뼈 건강에 중요해요. 실리카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평소에 바나나 같은 음식으로 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효능은 신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바나나의 칼륨은 신장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줘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인데 나트륨이 과도하면 신장의 부담이 커져요. 이때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거죠.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이 신장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신장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신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효능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현대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바나나 같은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제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또한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기도 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저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를 하나 먹는 습관이 있는데 확실히 잠들기가 더 쉬워지고 깊게 잘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 이런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수면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나나의 큰 장점이에요. 열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능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거든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겨요.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또한 바나나의 비타민 B6는 피부염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바나나로 이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바나나를 직접 피부에 발라서 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바나나의 효소와 영양 성분들이 피부에 직접 작용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꾸준히 바나나를 섭취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윤기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바나나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나나의 숙성 정도를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운동 전에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좋아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이런 바나나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운동 중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줘요. 반면 운동 후나 피로할 때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좋아요. 당분이 많아서 빠른 에너지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운동으로 소모된 글리코겐을 빠르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바나나를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저녁에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게 더 좋아요. 바나나의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더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을 줘요.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줘요. 두 번째로는 요거트와의 조합이에요.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를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요거트의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오트밀과 함께 먹는 방법이에요. 아침 식사로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오트밀의 복합 탄수화물과 바나나의 단순 탄수화물의 균형이 잘 맞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 있는 식사가 돼요. 네 번째로는 단백질 파우더와 함께 스무디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운동 후 글리코겐 보충을 도와주고 단백질이 근육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추가하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과의 조합이에요. 물론 적당량만 드셔야 하지만 다크 초콜릿의 항산화 성분과 바나나의 영양 성분이 만나면 건강한 디저트가 돼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바나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해요. 바나나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입 주변이 가렵거나 혀가 따갑거나 목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의심되시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정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바나나의 당분은 천연당이지만 그래도 혈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거든요. 바나나의 보관법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는데 이건 저온 손상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육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냉장고에 보관하면 숙성이 느려져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빨리 익히고 싶으면 사과나 토마토와 함께 보관하면 돼요. 이 과일들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더 빨리 익거든요. 종이봉지에 함께 넣어두면 더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바나나끼리 떨어뜨려 놓고 선선한 곳에 보관하세요.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면 에틸렌 가스 방출을 줄여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바나나를 고를 때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즉시 먹을 거라면 노란색이 진하고 약간 갈색 점이 있는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이런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서 맛이 좋거든요. 며칠 후에 먹을 계획이라면 약간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고르시고요. 바나나를 고를 때 껍질에 상처가 없고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또한 바나나의 다양한 활용법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그냥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지만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더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바나나, 베리류, 시금치, 아몬드 우유를 함께 갈아서 마시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 높은 스무디가 돼요.
냉동 바나나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나나를 얇게 썰어서 냉동시킨 다음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주면 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돼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 없이도 달콤하고 시원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나 땅콩 버터를 추가하면 더 맛있어져요. 또한 바나나빵이나 바나나 팬케이크 같은 베이킹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너무 익어서 먹기 애매한 바나나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바나나의 천연 단맛 때문에 설탕을 줄일 수 있어서 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바나나 칩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오븐에서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구우면 바삭한 바나나 칩이 돼요. 시중에 파는 바나나 칩은 기름에 튀긴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만들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바나나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커리나 스튜에 바나나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더할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요리에서는 바나나를 다양하게 활용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나나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더 자세히 공유해 드릴게요. 바나나는 사실 베리류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물학적으로는 딸기보다 바나나가 더 베리에 가깝다고 해요. 딸기는 사실 베리가 아니라 가짜 열매라고 불리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오늘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에너지 공급부터 시작해서 칼륨 보충, 소화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뼈 건강, 신장 건강, 스트레스 해소, 피부 건강, 뇌 건강, 노화 방지, 혈액 순환까지 정말 다양한 면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무엇보다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바나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도의 조리 없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접근성 좋은 과일에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바나나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단순히 달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과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 효능이 숨어 있다니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바나나를 챙겨 먹을 계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한 개, 운동 전후에 바나나 반 개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바나나 한 개씩 챙겨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몇 주, 몇 달 꾸준히 드시다 보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걸 느끼실 수도 있고, 소화가 더 편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음식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길 바라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같은 특별한 건강 상태가 있으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나라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과일을 통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네요. 복잡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로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거창한 건강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 바나나 한 개 먹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바나나의 놀라운 세계에 함께 빠져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흥미로운 건강 정보를 다뤄볼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바나나와 함께 더 건강한 일상을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